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용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과 캠 시뮬레이션 하기입니다. 이제 진짜 3D 프린터 개발의 핵심에 바짝 다가가는데요. 먼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컴퓨터가 더욱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물리적, 가상적 수단을 뜻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키보드로 입력해 프로그램의 명령을 해달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와 메뉴 선택 방식 인터페이스, 그래픽 방식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린터기에서 사용할 소재가 무엇인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3D 프린터 소재의 특성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3D 프린터 소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D 프린터 소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국숫가락 형태의 열 가소성 플라스틱 소재인데요. 그중 4가지의 플라스틱 소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필라멘트 형태의 ABS인데요. 색상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PLA가 있습니다. ABS만큼 대중적이지만 ABS와는 달리 친환경 플라스틱 필라멘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BS와 같은 아크릴이 있는데요. 이 두 종류는 정밀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다만 ABS와 달리 가격이 비싸고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소재별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BS는 가장 대중적인 소재로 가전제품이나 잡화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색상이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죠. 그러나 ABS는 히팅베드가 아니면 출력물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아서 출력물이 흐트러지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잘 부러지지는 않지만 플라스틱의 수축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ABS 라이크는 0.025에서 0.05의 우수한 정밀도를 자랑하고 적층 레이어의 두께가 0.016m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처리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표면 조도가 매우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다음은 PLA인데요. 이 플라스틱은 ABS만큼이나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인데요. ABS와 다른 점은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필라멘트인 점과 ABS와 다르게 출력 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히팅베드가 아니더라도 베드에 접착이 잘 되고 수축에 강한 특성이 있죠. 하지만 부러지기 쉽고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포장 종이를 뜯은 후 유통기한은 3개월 정도이며 품질이 우수한 결과물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후가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플라스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릴 재료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0.025에서 0.05mm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적층 두께가 0.016mm까지 가능해 우수한 표면 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프린팅 환경, 조건, 자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플라스틱 소재를 선정해야 하겠죠. 네, 그렇군요. 가장 대중적으로 손쉽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소재들은 아주 다양한데요. 파우더 형태의 소재부터 금속, 왁스, 나무와 유리는 물론이고 종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프린터의 경우 종이에 출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3D 프린터의 경우에도 종이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종이로 어떻게 출력을 할까 궁금한데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체적인 결과물을 출력하는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종이도 일반 프린터와 같은 복사용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렴하고 강도도 단단하고요. 다만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일반 프린터에서 쓰는 복사용지를 3D 프린터에서도 쓴다니 재밌네요. 여기서 잠깐! 플라스틱 재료 이외에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파우더 소재 재료는 접착제를 분사하여 파우더를 접착하는 방식으로 생산 속도가 빠르며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금속 재료는 금속 분말 재료를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재료 단가가 비싸지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재료의 종류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론즈, 골드 등이 있습니다. 왁스 소재의 경우 치과, 보석, 의료기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3D 프린터 소재이며 나무 소재는 나무의 질감을 살릴 수 있어 나무를 이용한 조각품, 인테리어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재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유리 소재의 경우 금속 분말 재료와 사용 방식은 같지만 투명한 유리 조형물은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며 약 1200도까지 처리 가능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소재는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후처리를 마친 조형물은 ABS 소재의 조형물의 강도를 가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아직까지 다른 소재에 대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규격과 성능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3D 프린터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규격과 성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3D 프린터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이 수조 모양의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넣고 레이저가 조형하는 형태의 프린터인데요. 간단하게 보급형과 전문가형으로 나눠집니다. 그 차이는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의 크기와 정밀도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급형 3D 프린터는 사이즈가 작아 귀금속 장신구나 치과의 치아 복제 모형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전문가용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사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하면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 저희가 배워볼 것은 메뉴 선택 방식으로 메뉴 화면에서 명령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저희가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데요. 화면 상단의 빨간 상자 안 메뉴처럼 우리도 메뉴의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할 것인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강사님, 메뉴를 저희가 만들고 실행하려면 명령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명령어도 저희가 만드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 작업을 프로그램 코딩이라고 합니다. 아마 스크래치, 자바, 비주얼, 베이직, 아두이노 이런 이름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코딩 프로그램들입니다. 명령어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갑자기 막막함이 밀려오는데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프로그램 코딩이라고 하면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가 있습니다. C라든가 자바, 비주얼, 베이직, 파이썬인데요. 이 언어들은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코딩에 필요한 기술적인 언어를 활용하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오픈소스로 보급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강사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먼저 시리얼 모니터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시리얼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에 맞는 보드 선택과 시리얼 포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작성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면 3D 프린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에서 정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 설정 값을 단계별로 설정하는 과정, 즉 출력물을 단층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종류 중 하나가 슬라이서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건의 설정 값은 제품을 출력할 3D 프린터의 기본적인 준비 단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3D 프린터가 기본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조건값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스타트 코드, 제품 출력이 완료된 시점에 3D 프린터가 동작하여야 할 조건값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엔드 코드라고 합니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스케치를 통해 표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3D 프린터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작업은 표준화되어 있는 기계 언어와 코드들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작업을 우리는 소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용태 강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실습 과정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실행시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불러와야 하고 또 설정값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호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소스 코딩 및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말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설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디스플레이 설정은 여기 보면은 컨디셔널 LCD.h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LCD 설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프로사 i3에서는 림랩 디스카운트 풀 그래픽 스마트 컨트롤러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지금 코딩에 보면은 앞에 define 줄에 앞에 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샵을 제거를 하면은 이것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 중에 림랩 디스카운트 풀 그래픽 스마트 컨트롤러를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설정이 끝났으면은 실제로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체크 버튼이 있는 컴파일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컴파일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